Me better when I'm with you. 이 방송은 가급적 한번 끝까지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내 건강과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건강에 대한 어떤 기준을 깨달아야지만 이것도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를 꼭 해보시라는 의미로 이번 방송은 혹시나 지루하시더라도 꼭 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급속도로 늘고 있는 이 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중에 압도적으로 사망률 1위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 암입니다. 그리고 암은요, 인구 10명당 3명이 사망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흔하지만 위험한 질병이란 이야기죠. 특히 이제 암에 대해서 이 식습관의 변화에 대한 흐름으로 암의 종류, 그러니까 암이 발병하는 종류와 치료의 방법도 엄청나게 지금 꾸준한 변화가 생기고 있고, 특히 이제 암 중에서 30대가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위암입니다. 그 위암이 걸리는 이유는 인스턴트 식품과 그 다음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이 나이대가 거의 30대고요. 그 다음에 40대, 50대는 간암이 압도적입니다. 그 이유는 뭐 스트레스와 술 때문이죠. 특히 이제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가장 크게 변화가 온 암이 바로 대장암과 췌장암이고요. 이 질환은 앞으로 우리가 먹는 이런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꾸준히 사망 증가세가 커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위암이 한국을 비롯한 이제 우리 주변국들 있지 않습니까? 일본, 중국, 몽골 같은 이제 동아시아권이 오히려 서구에 비해서 이제 높은 발병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교포들을 보더라도 그 나라에서 위암 발병률이 현지인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정확한 원인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식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로 곡물류, 그러니까 알갱이류를 먹다 보니까 대장에는 매우 좋은 음식이긴 한데 위에는 부담이 되는 음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곡물을 거의 이제 갈아 먹지 않고 거의 이제 그대로의 곡물을 우리가 섭취하는 습관을 가지다 보니까 그것이 위에 상당한 부담을 줬다. 그래서 위암이라는 게 특히 이 식생활에 의해서 발병되고 있다라고 밖에 추측할 수 없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은요, 소금에 오래 절인 염장식품을 많이 먹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이 염장식품을 이렇게 선호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좋지 않은 세균이 발생을 한다는 거고요. 결국 지속적인 이 세균의 꾸준한 노출로 인해서 위에 나쁜 영향을 상대적인 이제 그런 국가들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의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암은 두 종류로 나뉠 수 있는데요. 유전적인 기질의 암과 그 다음에 환경적인 기질의 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이제 외부적으로 노출이 많이 되는 소화계통이라든지 아니면 호흡기 쪽은요, 상당히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암이 걸리는 경우가 매우 많고, 그 외에 뭐 유방이라든지 자궁, 뭐 뇌,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혈액 이런 쪽의 기질은 유전적인 기질이 매우 많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암은요, 발병 경로라든지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사람의 또 이 유전적인 체질에 의해서 또 이 발병이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 원인을 정확하게 규정해서 이것 때문에 암이 걸렸다, 이것 때문에 네가 발병이 된 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에 나오는 이런 발암물질을 통해서 암에 발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적인 기질에, 그러니까 혹시나 다른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암이 걸린 것이다라고 법원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피해왔지 않습니까? 결국 그 정도로 암이 왜 걸리는지, 또 어떠한 이유로 걸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의학계에서도 나오지가 않고 있다. 특히 이제 위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위암의 발병률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때문에 위암에 걸린다라고 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균의 특징은 보통 손을 안 씻거나 술잔을 같이 쓰거나 그 다음에 찌개를 같이 먹고 뭐 어쨌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타액을 공유하는 어떤 그런 이제 위생상의 문제로 인해서 많이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암의 또 이제 외부적인 요소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짠 음식, 그 다음에 훈제 음식, 그 다음에 술, 뭐 흡연.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의사들 가서 말하면 뭡니까? 예? 담배 하지 마세요, 술 하지 마세요. 늘 뭐 녹음기에서 틀어놨던 레파토리를 계속 응? 재생하듯이 맨 똑같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지 주 원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할게요. A라는 사람이 담배를 피워, B라는 사람이 또 담배를 핍니다. 근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이 담배를 피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피는 양도 똑같다고 보십시오. 그런데 A는 폐암에 걸렸어, B는 아직도 잘 살고 있어. 그러면 담배 때문에 암이 걸리느냐? 그것도 애매하고 솔직히. 그 다음에 유전적인 기질로 인해서 이 사람이 먼저 질병이 왔다 라고 이야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러면 과연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담배를 피지 않아도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어차피 걸릴 암이었나? 그러니까 이러한 유전적인,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발병의 경로를 통해서 암이 나오기 때문에 다만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밖에 판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이 암의 유전적인 요인과 그 다음에 식습관을 비교해 봤더니 암의 유전적인 요인보다도 물론 영향이 있는데, 특히 말하자면 암의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무리 우리가 먹을 것을 가리고 아무리 뭐 몸을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유전인자로 인해서 암이 생기는 게, 그러니까 암은 질병이라기보다는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인자가 프로세스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전적인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전적으로 그 부모 세대들이 암으로 죽었다 그러면 자신도 암에 노출되어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학계에서 보고된 바로 보면 주로 이제 유전적인 요인보다, 그러니까 원인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유전적인 요인보다 식습관을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먹거리에 대한 영향 때문에 암이 발생하는 그런 이제 한마디로 영향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식습관 때문에 암이 걸린다가 아니고 암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을 높인다라는 거죠, 식생활이.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면 반드시 암에 걸린다? No. 고기를 많이 먹으면 반드시 암에 걸린다? No. 확실한 건 뭐냐면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의 기질적인 면역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암의 발병의 이 빈도가 높아진다는 거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이제 환경에 많이 노출되면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 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거지, 반드시 그렇게 하면 반드시 걸린다라는 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먼저 우리가 외부의 영향력을 접촉하고 저장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장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위라든지 장에 대한 어떤 이런 이제 암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음식물에 이제 어떤 나쁜 어떤 물질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식당이나 이런 데서 먹었는데 그 식당이 청결하지가 못해서 세균, 어떤 균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염증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몸에 염증이 생기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이 갑자기 발병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염증이 많이 생긴 후로 그 염증에 대한 그 염증을 통해서 꾸준히 면역력이 하락하게 되면 암이 발병한다. 그럼 그 암이 어디에서부터 많이 발병을 하느냐? 주로 위험물질에 많이 노출됐던 부위가 암에 걸리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인 섭취가 어디에 많이 머무르겠습니까? 첫 번째가 바로 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장입니다. 그래서 소장암보다 대장암이 훨씬 많죠. 소장은 그 음식물을 보관하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그 우리가 말하는 똥을 대장이 이제 이렇게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똥을 잘 못 싸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세균이 증식이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대장암의 발병률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 특히 여성분들 저기 뭡니까? 변비 같은 게 상당히 오래 발병되게 되면 대장암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특히 노폐물을 빨리빨리 배출시키는 그런 습관을 들이십시오. 위도 마찬가지고 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속에 음식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절대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세균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은 암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빨리빨리 먹는 습관도 위암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곡물류를 빨리빨리 먹으면 덩어리 그대로 몸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위에서 소화시키느라고 더 오래 음식물을 잡아놓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위산이라든지 아니면 세균이 증식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음식은 반드시 꼭꼭 씹어 먹고 음식의 모양, 그러니까 알갱이의 모양이 우리가 치아를 통해서 확실하게 반죽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로 넘어갔을 때 위는 빨리 소화시키고 빨리 내려보냅니다. 만약에 그게 지연되게 되면 위가 계속 위산에 노출되고 부담을 갖게 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우리가 위염이라든지 이런 염증성 질환을 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균 증식으로 인해서 위암이 발병되는 원인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음식을 빨리 드시지 마시고 꼭꼭 씹어서 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암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질적인 환경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빨리빨리 먹는 문화와 그 다음에 곡물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곡물을 그대로 삶아서 먹거나 아니면 그 원본 그대로 해서 섭취를 하는 이 식생활이 결국 위암의 이 간접적인 영향이다. 그리고 고기, 특히 우리나라 고기를 좋아하는데 이 고기가 우리가 이제 신선한 또 고기도 아니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상당히 기름기가 높은 우리가 몬산토 사료를 먹은 고기들을 먹다 보니까 이 기름기가 위에 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위벽이나 이런데. 그래서 꾸준히 위벽을 갉아먹고요. 그 위벽에 위산이 오래 머물게 되므로 기름을 소화시키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엄청난 부담이 온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기질적인 영향이 결국 암의 발병을 높일 수 있는 부수적인 원인이 된다.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현재 커지고 있는 위암과 간암은요, 다행히 그 수술에 대한 그러니까 완치율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 재활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 같은 경우는 3분의 1을 도려내도 다시 재생이 되고 위 같은 경우는 웬만히 뭐 12지장을 도려내더라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생존율이 높고요. 다만 췌장이라든지 신장 같이 한번 망가지면 이 살릴 수 없는 이런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이 치료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져 왔고, 특히 간과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더 치료 기술이 발전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시경이라는 이런 새로운 기술이 생겨서 안에서 만약에 종양이 작기만 하다면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단한 후에 그대로 우리가 과일 따듯이 절제해서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나 내시경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특히 치료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위는요, 상당히 강력한 강산성의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물들을 소화시키고 죽처럼 걸쭉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뭡니까? 12지장이라든지 췌장에서는 반대로 중성의 물질, 그러니까 위에 나오는 강산성의 물질을 중성, pH 6에 가까운 이런 이제 물질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췌장 안 좋으신 분들, 그 다음에 12지장 안 좋으신 분들은요, 반드시 장이 안 좋아집니다. 특히 대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이 안 좋다 그러면 장만 안 좋은 게 아니고요. 그 위에 십이지장과 췌장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좋으신 분들은 당연히 대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시간이 세월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대장까지 그 영향이 온다. 특히 위산의 역류로 통한 우리가 이제 구토라죠. 구토의 증상은요, 치아에 치명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부님들 같은 경우 입덧 하시는 분들 반드시 우리가 구토를 하고 나면 입안을 반드시 알카리성으로 바꿔줘라. 뭐 치솔질을 해도 뭐 어느 정도 중성화 되니까 반드시 입안에 있는 위산을 제거하는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입으로 그냥 우죽우죽해서 헹궈서 버리면은 그게 안 되고요. 왜냐하면 위산은 물에 융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치소질을 통해서 입을 알카리성으로 바꿔줘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치아가 상당히 손상되게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그 흔히 마시는 그 유산균 음료 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인가? 뭐 거기에 나왔던 이제 그 모델, 그 사람이 이제 로빈 워런과 그 다음에 베리 마셜 박사라는데, 이 두 사람이 헬리코박터를 발견하고 진단하고 치료를 이렇게 이제 연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벨 의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우리가 흔히 그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그 음료를 먹으면 헬리코박터 균이 죽는다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균은 산성에서도 살아남는 강력한 균입니다. 그런 유산균 음료 먹는다고 해서 절대 없어지지 않고요. 그건 그냥 그냥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그냥 자기들 우유나 그 다음에 이런 거 팔아먹으려고, 이런 요거트 팔아먹으려고 하는 짓거리니까 절대 그런 거에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위에 대해서 이제 가장 난해하고 치료하기 어려웠던 데가 바로 위궤양하고 십이지장 궤양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헬리코박터의 발견과 진단으로 인해서 완치에 가까운 어떤 이제 치료성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위축성 위염으로 생기는 위암의 발병률 역시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뭐 살고 있는 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던데, 이미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이 균에 이미 감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우리나라의 습성으로만 인해서 이 균이 감염되는 건 아니고요. 인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이제 사회 속에서는 이 헬리코박터의 균을 피하기가 거의 어렵다. 그러니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선 전염이 될 수밖에 없는 균이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꾸 그 우리의 몸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암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막 애매하시는 분들도 많고, 생리를 몰라서 그래요. 몸의 생리.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간의 체질은요, pH 7.5, 즉 약 알카리성 물질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그러니까 알카리로 가게 되면 사람이 기운이 없고, 너무 산성으로 가게 되면 암과 염증 같은 질병을 앓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산성화되는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몸이 갑자기 산성화가 되거나, 아니면 뭐 알카리성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몸이 갑자기 알카리화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자체에서는요, 이 pH 7.5, 그러니까 약 알카리성의 그 농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계속 몸에 안 좋은 걸 섭취하게 되고 계속 몸을 산성화시키는 행동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몸의 밸런스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요, 이제 몸이 그러니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산성화 체질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에 변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안 좋은 어떤 습관이라든지 음식을 먹게 되면 나중에 몸의 밸런스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이 암이라든지 염증성 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그리고 한 가지로 미국에서는 이제 계속 안 좋은 음식 먹잖아요. 거기 뭐 햄버거 먹고 인스턴트 먹고 뭐 단 거 먹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이 칼슘, 몸에 있는 칼슘을 통해서 자꾸 이 알카리와 우리가 그 산성의 체질을 자꾸 이 몸에서 이제 조율시키는데 뼈에서 빼간단 말이죠. 칼슘을 써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골다공증이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성화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골다공증에 걸리기 매우 쉽다.
그리고 그 전에 몸의 밸런스가 망가지면서 병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체질을 약 알칼리성 체질의 성분으로만 잘 유지시켜 준다면 우리가 암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성을 만드는 물질들을 우리가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는 질병에 시달릴 것이고, 반면에 우리가 이걸 알칼리화 해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걸 알칼리화만 해줄 수 있는 관리만 지속한다면 몸에 문제될 것은 없다. 약에 의존하시는 건 가장 최악입니다. 약은요, 몸을 산성화시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병원에서 먹고 있는 그런 약들은요, 치료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명확한 시각으로 보시고, 우리가 정말 독화살이 만약에 몸에 맞았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독부터 제거해야지 그 다음에 누가 화살을 쏘았으며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며 흉터를 어떻게 없애야 되며 이럴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응급조치의 약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죠. 내 몸이 잘 걸어다니고 내 몸에 아직 내가 뭔가를 섭취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면요, 절대 약 드시면 안 됩니다. 약은요, 궁극적으로 극알칼리를 만들다든가 극산성을 만드는, 한마디로 극악 처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치과에선 이야기하지 않는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 있죠. 어린아이들 3살 전에는 절대 어른들의 타액이라든지 침, 그 다음에 입을 맞추는 행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들은 면역기관이 확실하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디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냐면 치아에 영향을 줍니다. 치아가 완전 개아장납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유아치는 나중에 영구치가 다시 나니까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유아치가 얼마나 잘 보존되느냐에 따라서 영구치가 더 건강하고 싱싱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살 이전에 절대 뽀뽀를 하거나 그러니까 입과 입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씹어서 먹여주는 행위,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헬리코박터 균에도 노출되지만 우리 아이의 치아가 완전 손상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으로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과일이나 이제 야채를 섭취할 수 있는 모든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위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위산이라는 게 나오는데 펙틴이 이제 주로 들어가 있는 음식이 특히 좋습니다. 위는요. 그러니까 양배추즙, 그 다음에 사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비타민C가 상당히 산성물질로 알고 있거든요. 뭐 레몬,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 귤, 뭐 신맛이 나는 것들, 뭐죠, 뭐 오렌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산성물질로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착각입니다. 비타민C는 산성이가 맞아요. 그런 물질 산성이 맞는데 몸속의 체액에 이게 혼합이 되면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 많이 드십시오. 우리가 이제 자연 방목으로 해서 키운 동물이 아니고 옥수수를 먹여서 키운 동물, 이런 쓰레기 고기 많이 드신 분들, 술, 그 다음에 음료수, 패스트푸드 많이 드시는 분들은요, 채소, 과일 엄청 드셔야 돼요. 어차피 그거 나중에 병 걸려갖고 암 걸려서 치료할 거면은 지금 그 돈 아끼지 말고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양배추를 생으로 먹거나 삶아 먹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또 환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양배추 환도 있으니까 그걸 먹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삼, 김치, 마늘, 감초, 이제 이런데 특히 이제 마늘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위를 자극해서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위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전반적인 소독을 해주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세균 증식에 상당한 억제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홍삼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서 혈액을 잘 돌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몸에 있는 어떤 기혈,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피가 곳곳이 이렇게 잘 돌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힘이 납니다. 그리고 피가 잘 도니까 자연스럽게 면역력도 좋아지는 효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늘도 사람의 이런 이제 혈액을 상당히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자연스럽게 기력이 올라가면서 면역력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초 같은 경우는 우리의 독성, 우리가 세균이나 이런 노폐물에 의해서 이제 이 몸에 가지고 있는 독성 물질이 또 몸을 산성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변비 특히 많으신 분들, 몸이 상당히 산성화되어 있으신 분들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그거 안 빼주시면요 나중에 상당히 고생하시니까 감초 같은 이런 음식들 꾸준히 드심으로 인해서 몸에 독성 물질 빼주십시오.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유산균 있지 않습니까? 유산균 제품도 좋은데 중요한 건 유산균은요, 유산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지만 영향이 있는 건데 몸이 개에 아작이 났는데 몸이 산성화되어 있는데 프로바이오틱스 아무리 먹으면 뭐합니까? 거기서 그냥 다 사망하시는데 내려가면. 그렇기 때문에 몸부터 충분히 조리를 하신 후에 내 몸을 관리하신 후에 프로바이오틱스도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상당히 중성화 시켜줄 수 있는 또 좋은 영양물질 오메가3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스멀스멀 이제 기어 나오는 게 뭐냐면 면역학 항암 치료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우리가 몸에 있는 면역을 일시적으로 좋아지게 만들 뿐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요. 언제나 몸의 밸런스가 맞지 않은 상황을 또 초래하게 되고 결국 재발의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제약회사에서는요, 이 암이 완치됐다라는 게 뭐냐면 자신들이 이 항암제와 수술을 치료하고 나서 5년 안에 재발만 되지 않으면 무조건 다 완치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일어나는 다시 암의 재발은요, 자신들의 어떤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암의 완치도요, 상당한 문제가 있다. 5년만 어떻게든 버티면 그냥 치료된 걸로 인식을 해버린다. 결국 이제 이 암세포는 세포의 무한 증식에 대한 변이를 통해서 생기는 질병이고요. 늙은 사람처럼 이 세포의 변이가 활발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암은 덜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암과 면역은요, 면역 체계는요,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입니다. 즉 화학적인 치료는요, 우리의 몸의 밸런스를 망가뜨리는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결국 이렇게 꾸준히 치료해봐야 일시적인 치료일 뿐이다. 즉 몸에 독성 물질을 제거해 주면서 면역력을 높이는 식습관의 개선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암은요, 영원한 적군도 아니고 영원한 아군도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 몸에 항상 상시적으로 존재하면서 우리 몸의 심각한 밸런스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 보리로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솔직히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밸런스, 우리 몸의 밸런스만 맞춰주면 이 T세포는 이제 이 암세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인지하기 시작하고요. 스스로 암세포를 공격해서 암세포를 사멸시킵니다. 이런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시스템의 체계를요, 강제적으로 사멸시키거나 강제적으로 공격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 암에 대한 공포보다 암에 대한 무지가 훨씬 더 무섭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질병이나 병에 걱정되시는 분들 딱 한 단어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내 체질을 알카리화하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약 알카리의 이 개념은 굳이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내가 먹는 거,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만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몸의 체질을 산성으로 만드는 건지 약 알카리로 만드는 건지 그 기준으로 앞으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항상 머리에 건강은 약 알카리다 라는 이런 이제 체질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그 기준으로 음식도 드시고 또 더군다나 식사 거르지 마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우리 몸은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잘 지켜냅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몸 시스템 자체가.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건강한 몸 관리하셔서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